한밤의 도시엔 잠시 쉬어갈 곳도 많죠. 여기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 놓고 피로를 풉니다. 체면 차릴 일이 없으니 한껏 느긋해지죠. 사실 우리에게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익숙한 공간입니다. 외국인들에겐 어떨까요? 얼마 전 한국 생활을 시작한 셰런과 앨리슨. 우리말은 전혀 못하는데도 찜질방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는군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I was a little bit uncomfortable when I first started. When I first came here, I thought it was a little bit strange to have to take off all my clothes and go into this area to be with everyone else. It seemed strange for so many people to be just relaxing like they were at home, but actually everyone is together. But I realized that it's kind of part of the whole experience to relax and, get rid of all your worries and calm down. So after I come here, I feel just really happy. 우리는 왜 매일 씻고 살면서도 굳이 타인과 함께 씻는 이곳을 찾는 걸까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공중목욕탕. 그 안에 담긴 문명사를 들여다봅니다. 찬란했던 문명의 자취들로 가득한 이탈리아 로마. 그 옛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 목욕의 문명사도 로마로 통합니다.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공중목욕탕을 남긴 문명이죠.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이곳에서 우리가 보려는 건 따로 있습니다. 카라칼라 테르메.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공중목욕탕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권력을 독차지했던 카라칼라 황제가 돌아선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지은 곳이죠. 무려 1800년 전의 일입니다. Come vedete i muri sono molto spessi per sorreggere il peso delle volte e per rendere la zona. 로마 시대 공중목욕탕은 황제의 성적표로 불렸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로마 시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증거가 목욕탕이었답니다. 황제들은 새로 만든 목욕탕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고 너그러운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목욕탕의 크기와 시설도 점점 커지고 화려해져 갔죠. Era circa 350 metri per 330 metri, una grandissima dimensione. Probabilmente la parte più distante è tra un'esedra e l'altra, che è quasi 400 metri. 축구장 4개를 합쳐놓은 규모의 카라칼라 테르메. 남아있는 유적에 숨을 불어넣고 지난 역사를 읽어낼 차례입니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으니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좌우 대칭 구조로 지은 카라칼라 목욕탕은 한 번에 2,000명이 입장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도서관, 강연장, 집회실에 체육관까지 대리석으로 치장한 내부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목욕탕 시설도 체계적입니다. 일단 목욕탕에 온 사람들은 넓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즐깁니다. 온탕인 칼다리움에서 운동으로 피곤한 몸을 풀고 미지근한 온도의 테피다리움에서 때를 벗겨내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냉탕 프리지다리움에선 몸을 식히며 오후에 수다를 즐겼죠.
우리처럼 냉온탕을 번갈아가며 목욕을 하는 것이 로마 테르메의 특징. 수도교가 있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습니다. 수로는 수준 높은 목욕 문화와 그 문명이 지닌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목욕을 좋아했기에 제대로 씻고 싶었던 로마인의 욕구가 정교하고 세밀한 수로의 발전을 불렀죠. 2500km나 떨어진 산에서 맑은 물을 끌어오는 경지에까지 올랐습니다. Diciamo che lo sviluppo termale a Roma si ha soprattutto con la costruzione degli acquedotti, perché le sorgenti naturali non avevano la portata per mantenere 300 terme, è chiaro. Abbiamo fatto il conto che la quantità di acque che portavano gli acquedotti a Roma è equivalente alla quantità di acque che ancora adesso arriva a Roma. 물이 넘치던 목욕탕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씻었을까요? 우리의 찜질방처럼 로마인들에게 공중목욕탕은 화합과 사교의 장이자 종합 놀이공간이었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의 차도 없었죠. 2세기의 로마로 가봅니다. 참견 많은 이 남자는 벽에 등을 문지르는 한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난하고 늙은 퇴역 군인이라 새 신사를 쓸 돈이 없다는군요. 배포도 크게 돈과 노예를 하사한 이 남자는 황제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죠. 며칠 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황제가 오는 날 몰려들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생각해낸 신의 한 수는 서로 등을 문질러주라는 지혜였죠. 황제와 서민들이 함께 씻을 만큼 평등했던 목욕탕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루의 반절을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목욕을 하며 보냈던 로마인들. 문명화된 로마 시민에 나도 포함된다는 안도감과 소속감. 그 사회적 코드가 공중목욕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E quindi erano uno strumento di amicizia tra l'imperatore e il popolo. Quindi avevano un forte valore, diciamo, populista, politico le terme. E quindi era il luogo dove lo Stato concedeva il benessere ai cittadini, insomma. 빵과 서커스보다 강력했던 로마의 공중목욕탕은 로마의 몰락과 함께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그 영향력은 건재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이 도시에서 만납니다. 두 개의 대륙에 걸쳐 있는 하나의 도시, 이스탄불.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이 역동적인 교류를 펼쳐온 무대였습니다. 예부터 실크로드의 거점이었기에 도시는 언제나 수많은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온 그들은 긴 여정의 피로를 풀기 위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목욕탕입니다. 터키어로는 하맘이라 부르죠. 여기는 문을 연 지 500년이 넘는 곳인데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개인 탈의실에서 나온 이 남자를 따라 하맘의 전통 목욕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채광창이 난 둥근 지붕 아래 자리한 욕탕. 물이 가득 찬 탕 대신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잘 데워진
아랫목 온기쯤 될까요? 이 커다란 대리석은 교백탓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천천히 땀을 냅니다. 사우나와 유사한 방법이죠. 전문 세신사인 캐세에게 돈을 내면 때도 밀어줍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때를 밀었다고 하는군요. 터키뿐 아니라 모로코와 이란 등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렇게 때를 밀며 목욕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 좀 색다르군요. 비누칠을 잔뜩 한 커다란 주머니에 비눗물을 담아 쭉 짜내면 순간적으로 크림 같은 고운 거품이 생겨납니다. 거품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푼다기보단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터프한 물세례까지 마치면 비로소 터키 전통 목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한참을 둘러봤지만 끝내 욕조는 찾지 못했습니다. 물을 끓여 하맘 내부를 데우고 온수도 나오는데 말이죠. Türk İslam kültüründe akan su temizdir. Depolanan su temiz olarak görülmez. Yani bunun için Türk hamamlarında havuz yoktur. Bunun yerine kurnalar vardır. Kurnalara musluklardan sıcak ve ılık sular, soğuk sular gelir. Kurnada ılıştırırsınız suyu. Döktüğünüz suyla sağlarsınız temizliği. 물이 가득한 탕이 없는 점만 제외하면 하맘은 로마의 공중 목욕탕과 흡사합니다. 사교의 장이자 여론을 형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죠. 여기에 몇 가지 터키만의 문화적 특성이 더해집니다. 공중 목욕탕은 남녀 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 육신을 청결히 하는 아주 순수한 종교적 의무의 공간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슈가 논의되고 해결되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시집가는 신랑 신부들의 얘기를 통해서 공동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청결의 기능과 종교적 의무의 기능과 사회적 통합 기능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 이슬람 세계 공중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일에 쌓인 터키 여인들의 목욕 문화를 엿보기 위해 하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의 실제 하맘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중에는 전통 홀례복도 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사회에서 여자의 일생 중 빠질 수 없는 대소사들은 모두 이 하맘에서 치러집니다. 그 중엔 겔린 하맘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부 파티입니다. 예비 신부는 마을 여인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음악을 접대했고 홍기가 꽉 찬 여인들은 좋은 남편감을 정해달라 동전점을 치며 놀았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선배인 신부 들러리가 은밀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털어내는 자리였죠. Sadıcın geleneği de geline evliliğinin uzun sürmesi için yapması gerekenleri anlatıyor. Ve evlilikteki cinsel hayattan bahsediyor. Çünkü evliliğinin ve mutluluğunun daim olması için, sürekli olması için dikkat etmesi gerekenler nelerdir? Sakınması gereken davranışlar nelerdir? Bu hamamda aktarılıyor. 출산 후 40일이 되면
산후조리를 마친 산모를 위한 하맘도 열립니다. 우리의 돌잔치처럼 마을 여인들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자리였죠.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예비 며느리감의 평판을 알아보는 검증 또한 하맘에서 합니다.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حي على الصلاة. 터키의 공중 목욕탕 하맘을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는 그들의 신과 그들의 믿음을 목격해야 풀립니다. 이슬람 사원을 터키어로 잠이라 부르죠. 자미에 들어가려면 일단 씻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Hem normal maddi kirlerden arınmak için hem de gün içinde işlediğimiz günahlardan arınmak için bir temizlik oluyor bu. Mesela elimizi yıkarken hem elimizdeki kirler gidiyor hem de o elimizle işlemiş olduğumuz günahların döküldüğünü düşünüyoruz. Ve ibadete, sonuçta ibadet ettiğimiz zaman, namaz kıldığımız zaman Allah'ın huzuruna çıkıyoruz. Bu yüzden temiz olmamız lazım.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손을 씻고 입안을 헹구고 코, 얼굴, 팔뚝을 씻은 다음 머리를 쓸어내리며 귀를 씻고 발까지 닦아냅니다. 터키어로는 압데스, 아랍어로는 우드라 부르는 정화의식입니다. 오래된 믿음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이어온 부분 목욕법이죠. 짧은 시간에 그들의 믿음의 깊이를 헤아리긴 어렵지만 터키 목욕 문화를 태동시킨 그들의 신념은 보입니다. 청결한 육체에 청결한 정신이 깃든다. 간결합니다. 신념에 따라 수시로 씻어야 하니 전통 이슬람 도시라면 꼭 갖춰야 하는 도시 구조가 나타나죠. 도시 중심에 사원이 자리하면 그 주변에 5개의 부속 건물이 들어섭니다. 대학, 도서관, 병원, 여관. 여기를 다시 시장이 둘러싸죠. 하나가 빠졌죠? 바로 하맘입니다.